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33회 공인중개사에 합격을 하게 돼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고요. 합격수기에 앞서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채점 영상을 제가 올리게 됐는데요. 채점 영상에서 보셨듯이 제가 좀 고득점으로 합격은 하지는 못했지만 공인중개사 시험만큼은 정말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느꼈던 꿀팁들을 이렇게 공유를 하면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살면서 누구나 이제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부동산에 이제 로망이 있었고 부동산이라는 업 자체에 제가 큰 호기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부동산이라는 이제 시장에 얕은 지식으로 이제 근무도 해보고 제가 성과도 내면서 부당한 일들도 많이 겪다 보니까 부동산을 내가 좀 전문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싶은 마음에 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것 같아요. 학원과 인강 둘 중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으로 일단은 처음에 다녔었어요. 저는 두 개를 다 이제 경험해 본 입장으로서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시간 활용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인강을 선택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공부를 이제 시작할 당시에는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방문각 학원을 무작정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받고 결제를 했었어요. 상담해주시는 이제 팀장님이 계셨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막 상담을 해주시니까 저도 막 의욕이 막 샘솟고 이대로라면은 나 무조건 합격할 수 있겠다. 막 홀린 듯이 막 결제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공인중개사 수험생분들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10대부터 70대 분들까지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수업을 들으시고 필기도 엄청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막 엄청 자극받아가지고 엄청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어요. 초반에 정말. 근데 학원이 금액이 적지가 않아요. 약 200만 원 중반 안 되게 썼던 것 같아요. 확실히 시간도 인강이 절약이 되고 학원보다는 좀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비용을 많이 절약을 할 수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방문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공인중개사 학원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뭐 해커스, 뭐 메가랜드, 뭐 에듀윌 등등 이제 나오잖아요. 학원을 검색을 해보시면 교수님들 색깔이 묻어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저는 하나하나 클릭해서 영상들을 좀 쭉 봤는데 그중 방문각 교수님들이 가장 지루하지 않고 가장 필요한 부분만 그 쏙쏙 빼가지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문각이다 해가지고 방문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1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민법은 김덕수 교수님, 학계로는 김백준 교수님 이렇게 했고요. 일단은 민법 김덕수 교수님은 좀 이런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해서 좀 최적화된 1타 강사님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스킬들이나 수업을 그 집중시키는 딱 그런 노련함. 최고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민법은 그 과목이 내용이 광범위하고 노베이스인 사람이 무작정 진도를 따라가려고 하면은 막 정말 버겁고 힘들거든요. 근데 정말 김덕수 교수님은 불필요한 내용들을 빼고 먹어야 되는 그 부분만 딱딱딱 좀 설명을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민법 교수님 추천을 드리자면 방문각의 이제 김하은 교수님이신데 저는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운전할 때 이렇게 이동 시간이 좀 길어지면은 그 김하연 교수님 유튜브 영상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막 듣고 그랬거든요. 그 이해 안 되는 예로 들면 물권법 파트 부분에서 뭐 정리를 해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휘발성이 강한 이제 과목들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어주는 게 정말 학습 효과가 좋거든요. 저는 김하연 교수님 유튜브 영상 많이 참고를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학계론의 김백준 교수님. 기본 다지기엔 진짜 김백준 교수님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초반에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듣다 보니까 다른 교수님이셨는데 물론 학원 이제 교수님들도 수업을 잘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저랑은 조금 안 맞았던 것 같고 다른 분들은 곧 잘 따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기론을 중간에 김백준 교수님으로 이제 교체를 해가지고 듣게 되었는데 김백준 교수님이 정말 설명을 너무 깔끔하게 조금 쉽게 이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층이 높은 어머님들한테도 좀 이해를 좀 빠르게 시켜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백준 교수님이 인기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김백준 교수님이 그 세법 교수님하고 막 크로스! 아짜! 방문가 크라스.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시험 문제 풀 때도. 네. 그래서 잘 안 까먹게 되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영섭 교수님 학개론에 계산 문제가 나오잖아요.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이영섭 교수님은 또 유튜브에 영상을 많이 올려주시거든요. 또 계산 문제 영상들 저 많이 참고해서 도움이 정말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2차는 회계사법의 정지훈 교수님. 저는 진짜 백선에 정말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거든요. 일단은 단권화가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정리를 되게 잘해주시고 그 암코들, 그 노래들이 막 범위에서 막 이런 뭔가 막 되게 노래처럼 되게 재미있게 수업을 해주셨어요. 번외로 32에 이제 공인중개사 합격한 친구를 이제 만나게 돼서 이제 친구가 저한테 제가 시험을 준비를 하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너 2차 중개사법 교수님 누구로 선택을 해서 듣고 있냐? 그래서 저는 나 정지훈 교수님 듣고 있다 하니까 야, 너 합격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중개사 법의 꽃은 정지훈 교수님이다. 그리고 공법은 최성진 교수님. 그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공법하면은 정말 몸이 떨려요. 너무 무서워서 공포예법이라고 하잖아요. 공법이 6과목 중에 가장 공부하고 싶지 않은 과목이었어요. 너무 어렵고 봐도 이해도 잘 안 되고 복잡하고 네, 이렇게까지 공부를 내가 해야 하나? 막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과목이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최성진 교수님. 근데 그 공포해법을 그 무찔러 주신 유일한 교수님, 최성진 교수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까지 진짜 열정적으로 막 강의를 해주시니까 그 열정 때문에라도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이해를 못하는 내 자신이 미워지고 그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의 좀 강의력을 갖고 계신 최성진 교수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샘플 영상을 그 유튜브에서 꼭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시법은 박윤모 교수님. 외모도 연예인 그 탁재훈님하고 그 유재석님을 좀 반반 섞인 외모신데 젠틀하시고 막 옷도 되게 깔끔하게 입으시고 목소리 딕션도 되게 좋으시고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막 졸음이 오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막 되게 강약 조절을 잘 하시면서 수업을 되게 차분하게 이끌어 나가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매해마다 그 출제 경향들이 좀 다르잖아요. 분석을 해서 교수님들이 좀 강조하시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윤모 교수님께서는 좀 강조하시는 부분은 딱 깔끔하게 또 강조해주시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딱 이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걱정을 했었는데 공시법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 막 스트레스 받거나 하는 게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공시법 중에서 등기법 정말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등기법도 박윤모 교수님이 그 되게 정리를 잘 해주시거든요.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해줬던 이 멘탈을 다시 이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윤모 교수님이.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제 점수를 내는 거에 좀 중점을 두고 수업을 또 진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법에서 이제 10문제 정도 맞추고 뭐 등기법에서는 뭐 절반 정도만 맞춰도 세법에서 반타작하면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60점만 넘기면 되는 시험이니까 이렇게 해서 막 그런 큰 부담을 많이 줄여주셨던 것 같아요. 세법의 정석진 교수님 정말 이름처럼 정석이세요. 되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좀 이론 설명해 주시고 문제풀이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다 보니까 이해가 더 빨리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또 빠르게 또 체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법은 정석진 교수님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 이제 공부 방법은 2차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1차를 처음에 점수를 안정권으로 잡고 2차를 이제 시작을 좀 늦게 했어요. 그래서 5월달까지 거의 1차 위주로만 공부를 했어요. 2차는 거의 공부를 거의 아예 안 했어요. 2차를 이제 6월달부터 시작을 하자니 이거 눈앞이 너무 캄캄해지는 거예요. 정말 후회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절대
저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월화수목금토 해가지고 6과목을 이제 요일별로 나눠서 이제 1차, 2차를 다 같이 가져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하셔야 나중에 진짜 많이 안 힘드시거든요. 초반 1, 2월에는 그 기본서를 되게 많이 보셔야 돼요. 기본서가 좀 두껍기도 하고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아예 안 보게 돼요. 이제 요약서나 이제 좀 짧은 단권화 위주로만 이제 빠르게 보게 되고, 그래서 볼 수 있을 때 이제 좀 기본서 다지기를 1월부터 한 길게는 3월 달까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33회 공법 이제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서에서 정말 다 나왔어요. 4월 전까지는 민법하고 학개론 개념 완성을 다 시켜놓고 4월에서 5월 학개론 계산 문제를 복습을 많이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 2월에 본격적으로 내가 2차 암기가 시작이 될 때 정말 힘이 덜 든다. 5월, 6월 정도에는 이제 그 인강 진도도 문제풀이도 이제 해주실 때라서 이미 1차는 점수가 좀 안정권으로 나와줘야 할 때거든요. 그리고 공법이 양이 그 암기 양이 너무 많아요. 그 이해도 정말 많이 필요한 과목이고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많이 들다 보니까 인강을 빠짐없이 듣는 거는 물론이고 추가적으로 복습, 거기에 문제풀이, 이 과목들은 전부 암기해야 되는 암기 위주 과목들이잖아요. 암기도 해야 되고 해서 하루가 부족해요. 정말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영상들을 이제 2배속으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6월부터는 특히 중개사법 이제 암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주셔야 고생을 안 하시니까 나만의 이제 암기 코드를 이제 만들어서 정지에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포스트잇으로 좀 잘 안 외워지는 부분, 좀 무조건 외워야 되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문에 이렇게 붙여놓기도 했어요. 공시법하고 세법은 꽈락 나오지 않게 하려면 1월부터는 암기를 진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불안하시지 않을 거예요. 매해마다 출제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인강 이제 교수님들이 강조하시는 부분 또 이렇게 별표로 표시 꼭 해놓고 강조하시는 부분만 암기를 빠삭하게 해놔도 정말 시험장에서는 절대 꽈락은 안 나온다. 단권화를 처음부터 내가 시험장까지 들고 가야 할 그 단권화를 진짜 미리부터 만드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들었던 교수님 말고도 다른 교수님 이제 강의가 눈에 들어올 때도 있고 그다음에 막 자료들이 막 더 좋아 보일 때가 있고 그런 순간들이 꼭 오거든요. 절대 그 유혹에서 당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자료가 가장 좋다고 항상 세뇌를 시키고 그 자료만 계속 꾸준히 반복해서만 보더라도 진짜 시험장에서 무조건 60점 넘길 수 있어요. 주절주절 정말 말이 많았는데요. 아직 영상에서 제가 너무 서툴러가지고 두서없이 말한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깔끔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